자, 그럼 어항을 판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려야 될 곳, 당연히 판매 사이트죠. 지마켓, 쿠팡, 옥션,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서는 판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접을까 말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죠. 만약에 판다면 가격을 얼마대에 팔아야 될까, 디자인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나와야 할까 정도,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포털 검색이죠. 포털 검색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정보가 모여있는 곳, 너무나 넓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지 하나를 보더라도 전문가부터 초등학생까지 너무 넓어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다기보다는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걸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카페나 블로그 이런 곳에서는 주로 경험, 정보를 전달하는 게 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보다는 내가 상품에 대한 노하우,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얻는데 매우 유용한 곳이고요. 인스타그램, 이곳은 이미지 기반의 웹이죠. 이미지가 좀 전문화되어 있다. 그래서 많이 참고할 수 있는 곳이고요. 또 한 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얻거나 어떤 디자인을 참고하는데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어요. 핀터리스트입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하죠.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 참고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넘쳐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매장 방문이죠. 이 매장 방문은 어떤 상품에 대한 직관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오랜 노하우를 얻기에 충분한 장소이기도 하고, 온라인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은 직접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담당자분들께 물어볼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매장 방문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해결 안 된 부분을 여기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핀터리스트하고 매장 방문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핀터리스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핀터리스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네요.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왔죠? 제가 어항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어항을 들었더니 역시 뭔가 분위기가 틀리죠.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어항들이 아니죠. 보시다시피 쭉 내려보다 보면은 내가 판매하기에 적당한 디자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고급스러운 것도 있고 좀 난이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쉬워 보이는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판매해 보자고요. 이런 거, 요거는 어떻게 보냐, 요거는 어항 같지가 않고, 요건 뭐냐, 요거는 좀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네. 별로죠? 구피, 이런 거, 이렇게 식물이랑 같이 키우니까 괜찮네요. 그죠? 그래요. 괜찮네. 식물이랑 같이 키우니까.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런데 식물이 장기적으로 같이 크기엔 좀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게 또 뭐 있을까요? 베타 어항을 볼까? 베타, 야, 이쁘다. 야, 세련됐네. 이런 거 이쁘네요. 근데 쉽지가 않겠다. 이거는 쉽지가 않겠고, 이건 좀 아트스러운 느낌이 드네. 이런 것도 조금 만들어서 판매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쇼핑몰로 판다고 하면은 이런
돌 같은 게 자연석이다 보니까 일정치가 않잖아요. 판매자한테 나중에 같은 상품이 아니라는 걸로 오해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이거 이쁘다. 요걸 좀 카피해 볼까 싶은데 한번 볼까요? 자세히. 이쁘네. 이런 식으로 자갈에다가 인공 수초를 이렇게 섞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핀터리스트를 이용해서 어떤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아니면 뭐 카피를 하거나 해서 오픈마켓에 적용을 해서 판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핀터리스트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제가 쇼핑몰 관련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방송을 봤습니다. 이분이 꽤 유명하더라고요. 사업 아이템 먼저 정하지 마세요. 절대. 뭐지? 난 아이템을 먼저 정했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라는 말을 붙인다는 건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가 밤늦게까지 공부도 해보고 새벽에 공부해 봤더니 새벽에 공부하는 게 효과가 좋다 라고 해서 여러분 밤늦게 공부하지 마세요. 절대 라고 한다면은 그게 누구한테나 다 맞는 말은 아니죠. 내 아이템이 안 팔린다고 하면은 그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진짜 실력자죠. 물론 저도 다 못해요. 뭐 남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했을 때 제가 더 많이 팔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웹 디자이너처럼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문장을 멋지게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진짜 맛깔스럽게 찍어내는 실력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템을 판매를 하기 전에 상세 페이지 수준이라든가 가격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를 따져봤을 때 팔볼만 하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자료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어항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월간 검색수 모바일 열대어 같은 경우 19,300건 정도 되죠. 구피가 45,100건, 어항이 34,700건, 금붕어가 15,400건 정도 나와요. 이 정도면은 대형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상품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물론 꼴뚜가면 안 되죠. 한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타 어항 5,300건, 구피 어항 4,200건. 이것도 합치면 10,000건 정도 나오죠. 이 정도면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 가지고는 못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을 몇 개 묶어서 판매해야지 그래도 먹고 살만한 상품이 만들어지죠. 이것도 뭐 상위 몇 퍼센트, 한 10%? 그 정도는 돼야지 가는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은 새우 어항이에요. 모바일이 한 달에 1,000건 정도 되죠. 이런 건 소형 키워드 그냥 깍두기로 그냥 뭐 옵션으로 하나씩 넣어줄 수 있는데 이런 상품을 찾아가지고 판매한다고 하면은 별로 이게 재미있는 상품이 안 돼요. 뭐 1, 2등 해봤자 뭐 하루에 한두 개씩 나가는 거라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상품을 선택했는데 안 팔린다라고 하면은 아이템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내가 문제죠. 내가 실력이 없는 거죠. 내 상품이 안 팔리는 원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상세 페이지 내 상품의 장점을 충분히 설명해 줬나, 아니면 소비자로 하여금 뭔가 꽂힐 수 있는 문구라든가 이미지 같은 거를 많이 넣어줬나 라는 게 중요하죠. 이 가격이 안 되면은 상품 못 팔죠. 가격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내가 사온 가격에 어느 정도 마진을 붙이고 판매를 했을 때 다른 업체들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낮으면 좋고요. 그 정도가 되었을 때 가능한 거죠. 구매 후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문제지만은 구매 후기가 좋은 게 많아야 되지 나쁜 게 많으면 안 되는 거죠. 제목 키워드
제목 키워드는 어떤 식으로 날 하냐에 따라서 상품 순위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매출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광고라고 하는 거는 최저 금액에 높은 효과를 내게끔 해주는 거, 이런 거. 이런 5가지. 요거는 빼야겠네요. 요거는 빼고 상품의 퀄리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맞겠네요. 이런 5가지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최적으로 세팅해 놨을 때 판매가 잘 되는 것이고요. 판매를 잘하는 셀러라고 볼 수 있는 거죠.